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동원 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동원 군에게 아주 좋은 일,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에게 구독 신청을 너무 많은 분이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동원 군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정동원 군의 좋은 일과 관련해서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넓게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정동원 군이 그동안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 것을 몇 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몇 주간 정동원 군의 얘기를 보고 들은 것과 지금 정동원 군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과 또 정동원 군의 특징이 그 다중지능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나, 왜 동원 군을 음악 천재라고 그러나, 그러한 내용과 정동원 군이 입학한 선화예술중학교는 어떠한 학교인지 이렇게 제가 대개 이렇게 세 무더기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동원 군은 아내의 맛에서 이번 주죠. 아버지하고 이번 주가 아니군요. 지난주군요. 아버지하고 다중지능 분석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을 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정동원 군이 너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막 잠시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혹시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ADHD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궁금해서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하고 동원 군이 상담을 하는 내용이 잘 정리돼서 방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상담을 해주신 선생님은 상담자로서, 물론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훌륭한 상담가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상담인으로서 그 상담자가, 내담자가 많은 얘기를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전혀 부정적인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상담을 해 주시더군요. 물론 이것도 혹시 그 아내의 맛 팀에서 그 섭외를 해주지 않았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아내의 맛이나 TV조선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TV조선 그 서혜진 이제 본부장으로 진급을 하셨더군요. 제작본부장으로. 그래서 서혜진 국장님이 정말 프로를 잘 만든다, 프로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만든다 하는 얘기를 자꾸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거 서론이고요. 정동원 군이 이제 앉혀놓고 선생님께서 요즘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예전과 달리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니? 하고 물어보니까 기분이 왠지 찝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찝찝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모르겠는데 하여튼 찝찝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동원 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철이 들었구나. 철이 많이 든 아이구나. 왜냐, 보통 그 나이 또래면은
제가 이제 좀 유명세를 타고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거를 사실 저는 즐길 것 같았어요. 보통이면 즐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이 나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와서 막 이러네. 그러고 즐길 줄 알았는데 동원군은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원군의 저는 인성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나이에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지? 너무 부담스럽네, 투머치네, 과잉이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또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좋으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안 지내니까 또 결손가정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승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나는 가족들하고 모여서 밥 먹고 지낼 때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지 않았을 때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동원이는 어른스러운 아이가 된 거예요. 혼자 마음속에서 뭔가를 계속 삭히고 있는 거죠. 쟁여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그때 아마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원군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동원이는 무슨 생각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걸 누르는 것 같다. 감정을 누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글쎄 주변에서 어떻게 저 14살 먹은 아이가 저렇게 어른들도 낼 수 없는 감정 표현을 저렇게 하냐. 뭔지 정말 표현 못할 그런 아픔이 있지 않고는 저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쟁여져 있는 게 무언가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행동장애도 과잉도 걱정이 되지만 그 아픔이 뭔가를 좀 아프고 알고 싶어서 아빠가 여기를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거기까지 하고 동원군에게 스승님이 또 묻습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성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다. 동원군은 그때 조영수 작곡가도 변성기에 오기 전에 많은 노래를 녹음해 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본인도 그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변성기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아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없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음악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볼지 모르고 귀로 들어서 느낌으로 외워서 연주를 한다. 천재성이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음악을 보고 좀 기초가 탄탄한 아티스트,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스승님한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변성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임도영군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진단 결과 아직 몇 년은 노래 부를 수 있다. 목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은 부르지만 그 후에는 변성기가 올 때는 노래를 조금 많이 부르는 게 좋지 않다. 근데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동원군은 기분이 살짝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았고 나서 이제 고전에 참 빼진 게 있군요. 그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제가 놓쳤습니다. 그 상담을 정신적인 문제 상담을 하고 나서 동원군에 그 다중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지능이 어떤 쪽으로 얼만큼 발달되어 있나.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 결과 음악성은 97점이 나왔어요. 음악지능은. 뭐 이거는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고 익히 우리들이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 신체지능,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체육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겠죠. 체육지능이 93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춤과도 연관이 있는 지수다. 그래서 동원군이 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우선 경연할 때, 팀 미션을 할 때 간단한 그 안무는 배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군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온 무대를 누비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동원군은 신체 지능도 좋은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고, 다만 아쉬운 것은 언어 지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쓰고 읽고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 글쓰기 연습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앞으로 동원이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해야 되는데 글쓰기 연습을 하면 작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동원에게 또 자극제가 됐을 겁니다. 왜? 얘는 멀티 뮤지션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걸 위해서 책을 읽을 것입니다, 아마. 그럼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동원군의 그 산만한 과잉행동장애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떤 그런 증상은 있으니까 책을 읽음으로써 정서가 캄다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훌륭한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지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도 그런 2, 3년은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동원군에게는 어쨌든 모든 결과가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도 컨설팅 받았고, 또 물리적인 신체적인 거 변성기도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인지 동원군에게 좋은 소식이 날라든 겁니다. 선화예술중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우선 하동에서 다니는 학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 경우에는 편입이 되는 거죠. 그 편입 시험에서 기악 부분에 합격이 된 겁니다. 아마 색스폰 연주로 했다 그러죠, 아마. 그래서 동원군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화예중이 도대체 어떤 학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선화예주 예술고등학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게 리트렌즈스라는 그 예술단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리트렌즈스가 선화예중이 생기기 전에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통일교가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통일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선명 교주가 통일교를 홍보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예술단을 만든 게 리트렌젤스라는 예술단입니다. 감각이 있는 분이죠. 뭐든지 홍보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니까요. 그래서 리트렌젤스라는 예술단을 만들었는데 이 예술단이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뭐 그 합창을 하면서도 그 모션 하는 거 보면 너무 통일되고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 이렇게 케이프를 두른 그 단복도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 리트렌즈스가 1962년에 창단이 됐는데 1969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1974년도 정부에서 학교 부지를 내줍니다. 그게 지금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선화예고 예중 그 부지죠. 그래서 74년도에 예중이 개교를 하고 77년도에는 고등학교 선화예고가 개교를 해서 선화예중고가 예술고등학교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85년도에
리틀 엔젤스 아트 센터, 예술센터라는 그 음악 홀, 공연 홀로 물론 발레도 하지만 아주 서구의 그 문화예술센터를 본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30년 전, 그 전의 얘기니까 정말 최고의 예술의 전당, 예술센터를, 공연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유니버설 아트 센터라고 불린답니다. 이 유니버설 아트 센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니버설 발레단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강수진 씨가 선화예고 출신이고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을 아마 하다가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수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여기 선화예고 출신이고 신영호, 조수미도 이 선화예고 출신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예술가들을 배출한 그런 학교지요. 그래서 여기는 미술부, 음악부, 무용부 이렇게 세 개의 분야가 아주 특화된 그런 예술 전문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92년에 예술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졸업을 하면은 자기들이 활동할 예술단이 있으니까 그 예술단에 가서 발레를 전공한 사람은 발레를 하고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악을 할 수 있게 또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유니버설 아트 센터라는 공연장까지 근사한 공연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신들은 명실공히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이 갖추어진 학교지요. 그런데다가 또 종교재단, 돈이 많은 통일교라는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학교 지원이 어느 학교보다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할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원군이 이번에 이 선화예중에 편입학을 한 것은 정말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경연 과정을 통해서 큰 특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동원군은 TV조선에다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되고 신세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원군이 사실 하동의 어느 초등학교 출신인데 선화예고를 입학하겠다고 왔을 경우 미스터 트롯에 합격하지 않고 그게 합격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트럼펫을 워낙 잘 부니까 이번에 색스폰을 워낙 잘 부니까 색스폰 특기로 아마 입학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선화예술 중학교는 애들의 특성을 개발을 시키는 곳이니까 가서 한번 응시를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동원군에게는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경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만인의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동원군은 음악적인 천재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조건도 아주 잘 타고났잖아요. 얼굴도 미남자죠. 분명히 호남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체격도 딱 성장기로 접어들어서 무 자라듯이 쑥쑥 자라고 있죠. 임영웅처럼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동원군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저를 포함한 동원이를 사랑하는 모든 팬분들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과 함께 세계적인 뮤지션이 탄생하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천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천재성 위에 선화 예중이라는 그 음악적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러한 학교에 들어갔으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엄청난 세계적인 음악가가 하나 탄생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물론 뭐 시청자들도 다 기뻐하시겠죠. 우리 다 같이 축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